안녕하세요. 수익형 펜션 창업을 위한 돈 되는 펜션 만들기 시간입니다. 펜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잘 지은 집, 멋진 인테리어, 화려한 시설? 모두 아닙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지요. 난다긴다 하는 대기업들조차 신상품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데도 정작 소비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정반대죠. 마치 문만 열면 손님은 저절로 찾는 줄 압니다. 펜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들 자기 마음에 드는 펜션을 꾸미는 일에만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펜션을 만들어야 펜션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펜션의 테마별로 소비자가 원하는 바는 조금씩 다릅니다. 커플 펜션을 찾는 사람은 인테리어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가족 펜션을 찾는 사람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에 관심을 둡니다.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커플이나 가족과는 또 다르죠.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지와 구조, 인테리어와 시설, 서비스와 가격이라는 펜션 비즈니스의 6가지 구성 요소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각각의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예약의 우선순위를 테마별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투자의 우선순위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할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면 펜션 창업 비용의 우선순위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시욕이라는 키워드를 빼면 커플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소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족 펜션과는 달리 커플 펜션은 어떤 면에서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구매 행위로 비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거친 표현을 쓰는 걸까요? 펜션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품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커플 펜션은 특히 더합니다. 맨 처음 펜션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커플이니 가족이니 하는 식의 구분은 없었죠. 그저 주말이나 휴가철에 놀러오는 관광객들에게 방을 파는 민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박에서 수익형 사업으로 변모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격이 나뉩니다. 특히 특정한 기간에만 펜션을 찾는 가족들과는 달리 커플은 연중무휴로 방을 채워준다는 점 때문에 커플 펜션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죠. 커플 펜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커플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그저 남녀 한 쌍의 손님이 아니라 다분히 충동적이고 거침없는 20대 초반의 젊은 연인이 초창기 커플 펜션의 주된 소비자들이었죠. 하지만 커플 펜션의 가격이 점점 비싸지면서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SNS 등에 자신을 과시하려는 30, 40대 연인이나 젊은 부부들까지로 연령대가 넓어집니다. 비수기 주중에도 3, 40만 원씩 받는 풀빌라나 감성 숙소를 꺼리낌 없이 찾을 수 있는 이유도 커플들의 과시욕 때문이죠. 그래서 커플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은 펜션 인테리어와 시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인테리어와 시설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입지죠. 인테리어와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빼어나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션뷰를 자랑하는 값비싼 풀빌라를 찾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굳이 오션뷰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땅이라도 훌륭한 포토존으로 바꿀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심지어 제대로 꾸미지 못한 바닷가 땅보다 훨씬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객실 손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독채 펜션이 큰 인기인 이유도 자신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커플들의 심리 때문이죠. 다른 유형의 펜션들과 비교하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인증샷을 찍기에 안성맞춤인 브런치나 웰컴 서비스 정도면 충분하죠. 심지어 맛보다는 보기 좋은 세팅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시욕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무슨 얘기인지 금세 이해가 되죠. 가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 많은 남자친구나 남편을 둔 까닭에 마음에만 들면 가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커플 펜션뿐만 아니라 펜션을 고르고 예약하는 모든 과정은 오롯이 여자들의 몫이죠. 그렇다면 남자들 역할은 뭘까요? 두툼한 지갑과 힘 좋은 짐꾼이죠. 가족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과시욕이나 해방감 같은 몇 개의 키워드로 압축하긴 힘듭니다. 가족이라는 구성 자체가 워낙 다양해서 그렇죠. 부모 자식부터 두 쌍의 부부, 형제 자매까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단체 펜션이 거의 사라져버려서 친구나 동창생 모임도 주로 가족 펜션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부는 키즈 펜션을 찾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키즈 펜션도 가족 펜션의 한 갈래로 봅니다. 가족 펜션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가족 펜션은 초창기 펜션의 원형에 가장 가깝죠. 과시욕보다는 색다른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가족 펜션입니다. 사실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땐 펜션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습니다. 호텔이 가장 편하고 부대시설을 잘 갖춘 콘도미니엄이나 리조트도 많이들 가죠. 그래서 가족 펜션은 일반적인 숙박시설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펜션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베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훨씬 색다른 분위기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원하는 만큼의 예약이 들어오죠. 가족 펜션 예약의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는 쾌적한 구조입니다. 객실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를 선호하죠. 입실하는 손님들 구성에 맞는 침실의 숫자와 동선도 중요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과 각자가 온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두루 갖춰야 한다는 뜻이죠. 구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서비스입니다. 앞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바베큐만큼 중요한 서비스도 드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바베큐는 가족 펜션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입니다. 수영장이나 월풀 스파 같은 서비스 시설도 중요하지만 각종 편의시설도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커플들과는 달리 가격에 민감한 가족 스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입지에 대한 개념도 커플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변 경치보다는 물리적인 위치가 훨씬 중요하죠.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이 예약에 유리하죠. 만족스러운 구조와 충분한 서비스만 제공되면 인테리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나름 열심히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만 과시욕이 목적인 커플들과는 펜션을 찾는 이용 목적이 전혀 달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인테리어 비용을 줄여 색다른 시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단순히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여기면 애견 펜션 사업은 실패합니다. 애견 펜션은 애완견을 아끼는 사람들만 오죠. 기른다는 말과 아낀다는 말의 어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애완견을 아낀다는 말에도 과시욕이 숨어 있죠. 하지만 커플들의 과시욕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기 애가 아니라 반려견에 쏟는 자신의 애정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애견 펜션이라는 뜻입니다. 애견 전문 펜션과 달리 단순히 강아지를 데리고 객실에 들어갈 수 있는 애견 동반 펜션의 예약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단순히 개를 기르는 사람이 애견 동반 펜션을 찾을 일은 없고 애완견을 아끼는 사람들은 더더욱 갈 이유가 없죠. 제가 굳이 애견 펜션을 단순 동반과 애견 전문으로 나눈 이유도 바로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애견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애견 풀빌라 역시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애견 전문 펜션의 가장 큰 특징은 애완견을 위한 다채로운 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인들이나 좋아할 실내풀이나 객실 전용 수영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차라리 애완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실내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애견 전문 펜션에도 수영장은 빼놓을 수 없죠. 다만 이용 목적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애견 전문 펜션의 수영장은 견주들이 헤엄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반려견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사진 찍을 포토존 역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애완견 전용 풀은 사람 무릎 높이만큼만 물을 채워도 되죠.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들은 수영을 즐기지만 물이라면 질색인 소형견을 위한 애견 전문 펜션은 굳이 깊고 넓은 수영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나 운영 면에서도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죠. 애견 펜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애완견 전용 시설입니다. 풀장뿐만 아니라 애완견을 위한 시설은 무척 다양하죠. 다른 객실과 완벽히 분리된 전용 운동장부터 애견 스파나 드라이룸, 애견 전용 가구까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용품들을 빼곡히 채워야 합니다. 특히 애완견 용품을 고를 땐 가격이나 실용성보다는 브랜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완견 관련 커뮤니티를 조사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애견 전문 용품을 샅샅이 찾아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반적인 펜션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애견 전문 펜션의 인기는 끄떡없습니다. 그만큼 왕성한 구매력을 자랑하는 테마가 애견 펜션이죠. 인기 많은 애견 전문 펜션의 객실 요금은 웬만한 풀빌라 펜션보다도 비쌉니다. 그만큼 손님들 눈도 높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도 유명한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애견 전문 용품을 빠짐없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브랜드 대부분이 일반인 상대가 아니라 주머니 두둑한 견주들에게만 알려져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른 유형의 펜션보다 훨씬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 애견 펜션입니다. 독립적인 환경의 독채 구조와 세련된 인테리어도 예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 보는 일이라면 다들 질려있죠.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이 외진 곳에 자리한 이유도 여전히 강아지라면 기겁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환경을 원하죠.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만 이해해도 애견 펜션의 건축 설계는 절반 이상 끝낼 수 있습니다. 애완견을 위한 다채로운 시설과 독립적인 환경, 세련된 인테리어만 갖추면 요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펜션보다 애견 펜션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이유도 주머니 두둑한 견주들 때문이죠. 앞에서 키즈 펜션은 가족 펜션의 또 다른 갈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키즈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의 목적은 가족 펜션과는 조금 다릅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해방감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아빠들의 의무감으로 찾는 곳이 키즈 펜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이 올 때도 엄마들 위주로 일행이 꾸려지죠. 이모네나 엄마 친구네 가족들이 모여서 올 때 아빠들은 그저 짐을 들고 뒤를 따릅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오는 만큼 키즈 펜션 예약의 1순위는 입지입니다. 가족 펜션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와 가까운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이따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돌아가는 일행도 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아예 예약이 취소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의외로 키즈 펜션 예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키즈 펜션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들 진을 빼놓은 다음 엄마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찾는 곳이죠. 그래서 엄마들 눈에 드는 세련된 인테리어는 키즈 펜션 창업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들 놀이시설과 엄마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하나의 건물에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는 영리한 구조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풀이나 정글짐 같은 덩치 큰 시설은 기본이고 여러 가족이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개의 침실도 필요하죠. 이 모든 공간을 집어넣으려면 7, 80평도 빠듯합니다.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도 빠뜨릴 수 없죠. 어차피 여러 가족이 요금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가격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애견 펜션만큼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는 못해도
키즈 펜션 역시 사업성 면에서는 다른 펜션을 압도하는 편이죠. 이번 영상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로 살펴본 펜션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속내 따윈 몰라도 된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예약의 우선순위에 따라 창업 비용은 물론이고 사업의 결과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펜션의 모습을 알아내는 일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는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과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